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로 군 뉴스를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의 주제는 풍산 동축 반전 드론의 막내 동생인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가 하마스 전쟁에서 맹위,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축 반전 드론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에서 만든 동축 반전 드론이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에 투입하고 있는 드론보다 얼마나 성능이 좋냐면은 폭약량은 9배나 큽니다. 그리고 작전 거리가 5배나 더 깁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파이어플라이가 지금 하마스 전쟁에 새롭게 투입이 돼가지고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가전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와 달리 전쟁 후기로 갈수록 양민에 대한 피해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군 손실을 더 막아야죠.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동축 반전 드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마스의 전사들은 땅굴에 은거해 있는데, 그 땅굴이 바로 병원 지하, 유치원 지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연약한 사람들 또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방 안에 땅굴에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든 시가전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소탕을 했고 마무리 짓는 시가전에서 마지막 작전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동축 반전이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축 반전 드론들은 고정익 드론보다 한 군데 집중 감시하기가 좋고 호버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150m 상공 정도만 띄워놓으면 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부대 병력들이 작전을 하면서 4대 정도를 딱 띄워놓고 감시를 해가면서 작전을 하게 되면 하마스 측 전사들은 그냥 무방비로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굴에서 나오려고 해도 이미 드론에 다 발각이 돼가지고 좌표를 따이거나 아니면은 드론이 그대로 자폭을 해버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 측에서는 꼼짝달싹도 못하게 되는 거고 보급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이 몇 끼만 굶으면 전쟁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기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들여다보면서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면서 여유 만만하게 작전을 하면서도 일체 피해를 보지 않고, 그리고 민간인과 하마스 전사들이 어떻게 섞이는지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래서 다른 나라 군대가 과연 동축반전 드론이 그렇게 좋은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가, 이런 거를 주시하고 있고, 특히 미군은 미국서 생산한 동축반전 드론이 성능이 좋지가 않아서 아예 이스라엘제 파이어플라이를 도입해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다고 소문난 이스라엘제 동축 반전 파이어플라이는 우리나라 풍산에서 개발해가지고 현재 11사단에서 야전 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동축 반전 드론에 비하면 장난감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제 파이어플라이의 화약 장착량이 딱 350g입니다. 그런데 풍산에서 개발한 동축 반전 드론은 3kg입니다. 3kg. 이 자체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 거리가 이스라엘제 파이어플라이는 1km에 불과하지만 풍산에서 개발한 드론은 5km나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비교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병력이 부족해서 일개 분대가 8명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드님 면회를 가서 딱 들여다보니까 T5는 8명인데 실지 병력은 5, 6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11명이 분대원에 있었을 때도 11명이 다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9명 이 정도가 근무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명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5, 6명에 불과한 걸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실상이 이런데 11사단에서 야전 성능을 끝내고 전력화를 하기 전에 먼저 또 특전사에 보급을 해서 특전사에서 한 번 더 써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특전사가 분대 전투합니까? 소대 전투를 합니까? 특전사가 왜 이런 거를 평가하는데 동원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그냥 특전사에서 성능 검사와 야전 성능 검사를 같이 해버리면은 중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남북 간의 관계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또 전력화를 뒤로 늦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 청주케 장군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일선 사단에서는 신병 교육대를 다 폐쇄하고 있습니다. 병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마당에 병력이 없는데 이런 세계 최고의 동축반전 드론을 야전 성능 검사가 끝났으면 바로 전력화를 하고 그리고 수출을 해야지 시간을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